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로 3년여 만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수많은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전남의 유권자들은 내란 청산을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3년여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전남 지역 투표율은 83.6%.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98년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해서는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도민들은 민주 진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85.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목표로 잡았던 30%를 크게 밑도는 8.54%. 과거 박근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보다 많게는 3%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정현 전 당대표 등 지역 출신 인사들까지 대거 동원했지만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한 데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데도 실패하면서 판세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유리한 선거 구도와 조국 혁신당 등의 지원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역시 지난 대선 때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도 중도층의 표심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절대적인 그 수치는 높습니다만 비교 기준을 20대 대선으로 삼았을 때는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작용했던 그런 측면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반영된 거 아닌가. 한편 젓가락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4.69%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대한민국 제4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선언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우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고 청년, 여성, 노인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호남과 전남 지역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만큼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 과연 분열을 넘어 변화와 회복의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새 정부의 출범이 산단 위기 극복과 선박람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가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여수시가 직면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새롭게 변화할 대한민국처럼 여수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남 제1의 도시 진짜 여수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혼란한 전국의 빠른 수습,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등도 속도가 나길 바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현장으로 꼽은 순천 연양동 패션의 거리. 굵은 빗줄기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맞습니까? 빗속에서 유세를 바라본 시민과 상인들. 무엇보다 어수선한 전국 속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활기가 돌길 바랐습니다. 순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은 TV와 스마트폰 등으로 당선과 즉시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의 출발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내란이 몰고 온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란으로 인한 혼란이 빨리 수습되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정치권이 이제 갈등을 멈추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약속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했습니다.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우기보다는 좀 화합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극단적으로 서로 혐오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에 짙게 들이온 산업 침체의 그림자. 이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하는 석유화학 산업 개편을 공약한 만큼 신속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기업도 살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고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여수 시민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생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침을 겪은 여순 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도 속도가 붙길 기대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제대로 역사를 알고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앙위원회로 들어가서 좀 새롭게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넘겨받은 이 대통령. 희망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는 빗속 유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역민은 80% 넘는 득표율로 응답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경제 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대화합하는 하나의 대한민국, 무엇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인 진짜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전남은 햇빛 바람 연금과 에너지 기본소득, 솔라시도 AI 슈퍼데이터 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축하의 뜻을 전하고 교육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당선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엄중한 의미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계를 순방향으로 되돌려 놓은 쾌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과 국제직업고 설립, 학생 교육수당 전국 확대 등 앞서 제안했던 교육 분야 5가지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에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21대 대선 공약에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는 여기에 더해 간이역 신설과 활주로 연장, 공항버스 운행 등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1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운항 스케줄 조정과 주차장 확보, 항공사 손실 지원, 신규 항로 유치와 기존 항로 유지 등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과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열린 실무위원회의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거점 공항 승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여수공항 간이역 신설인데 지금의 신풍역을 명칭 변경에 활용하거나 공항 인근에 신규역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광양만권은 물론 전북권까지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과 수익성 문제로 지금은 사라진 공항 버스의 도입입니다. 어디서든 30분 안에 공항에 올 수 있는 직행 노선으로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항 활주로 연장을 통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0m에서 2,800m 정도만 늘어난다 그러면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확보가 될 것이고 끝으로 올 연말 예정된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활주로 연장과 거점공항 승격을 반영시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전방위 노력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감과 새 정부의 관심도 높다는 점입니다. 여수공항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2021년과 22년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넘기며 가성비 높은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공항은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지역에 있고 산업의 중심지, 또 관광, 마이스 산업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입지적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수공항의 활성화는 특히 산업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활로 개척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라는 해묵은 과제가 지역사회의 계속된 노력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연안 크루즈 산업을 지역 특성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크루즈 산업은 도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플랫폼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최근 전남의 섬크루즈 시범 운항에 이어 이번 달 해수부의 국내 연안 크루즈 특별 운항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여수시의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내년에 해수부가 5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부산 목포 간 연안 크루즈 사업에 여수시가 여수항 정박을 건의해 반영됐다며 여수형 관광 콘텐츠로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숨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지모 씨입니다. 지 씨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계획된 범죄인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주지방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2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차가 바다에 빠지자 가족을 남긴 채 홀로 탈출한 뒤 인근 야산에서 있다가 날이 밝자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광주 소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지 씨는 1억 6천만 원의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본인만 나온 거예요. 지 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와 아들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 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로 직장 동료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고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북권은 화창한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남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수출액은 5,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5% 급증한 3,8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 주스 등의 음료와 김치, 장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산단 내 호남 화력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하진 여수시 의원은 오늘 열린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호남 화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화성 물질 관리 실패 등 부실한 현장이 그대로 노출된 참사였다며 이후 사측은 사고에 대한 설명 등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호남 화력은 수년간 값싼 석탄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큰 수익을 올렸지만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주민 피해 분석과 지역 발전 기금 조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 광양읍 칠성리 131번지 3,9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카페 공유 주방, 다목적실과 강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시는 내년 11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되면 주민자치 기능 강화는 물론 문화 여가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